이번 시간에는 연력화 포텐셜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동 상태에서 연력화 포텐셜을 구할 건데요. 일단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쓰였었는데, 저희가 다루던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 해밀토니안을 이 논펄츠벤션 텀이랑 펄츠벤션 텀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 연력화 포텐셜을 g의 함수고, 이제 g가 0일 때는 이제 얘가 노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등호에서는 헬만 파인만 정리가 사용되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말 상태에서는 이 온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t kt의 ln 이 트레이스 텀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해밀토니안과 이 갭의 정의로부터 이 GV가 다음과 같이 적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여기 이제 이 G에 대해서 이걸 체인룰을 써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갭 이퀘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갭 이퀘이션은 이제 G와 여기 델타가 1대1 대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적분 변수를 델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G를 델타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앞에서 이제 이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에서 이 델타를 다시 y로 하는 적분 이 변수를 변환해주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계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등호에서는 이 오메가 n이 다음과 같이 적힌다는 것과, 그리고 펠민 서페이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얘가 거의 EF로 취급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라임을 제거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F항에. 그래서 이 오메가 S랑 이 오메가 N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T와 함께 변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단순히 중립자 스펙트럼이 에너지가 얘였던 애가 이 식에서 얘였던 애가 얘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효과가 얘로 표현되는 중립자의 분산관계 안에 전부 포함이 되며 이 중립자는 그 자유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 오메가 S에서 이 델타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잘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갭 이퀘이션으로부터 이게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갭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델타의 변화에 대하여 이 오메가 S가 그 값을 취하는 조건이, 즉 이 갭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력학 포텐셜을 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된 엔트로피와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오메가를 T로 미분해주면 되죠. 근데 T는 델타를 통해서 오메가 S의 온도 변화가 있고, 델타를 고정시킨 상황 하에서 오메가 S를 직접적으로 T로 변화시키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봤듯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은 위에 있는 델타 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T로 미분해주면은 비열이 나오기 때문에 비열 또한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로우 템퍼처에서는 극한을 취해보면은 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exponentially decay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가 TC 근처에서는 TC 근처고, 이제 T가 TC보다 약간 큰 TC 근처에서는 델타가 0이기 때문에 노말 비열을 구할 수 있는데, 노말 비열을 계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T에 비례하는 텀인데, 이 나머지 그래서 얘를 노말 텀을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일렉트론의 비열은 다음과 같이 감마 T로 적을 수 있고, 이 감마는 다음과 같은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TC 근처인데 이제 슈퍼컨덕
더 페이즈일 때, 슈퍼컨덕티비티일 때는 T가 TC보다 작을 경우죠. 이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세컨드 텀은 우리가 노멀 텀을 계산했을 때와 같은 값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텀은 저희가 갭 이퀘이션부터 갭의 제곱이 이런 식을 저희가 2.28 지난 시간에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t로 미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값은 tc일 때이기 때문에 tc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초전도일 때는 이 노멀에다가 이제 어떤 갭의 점프가 있다는 거죠. 이 점프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프와 이 tc의 값을 감마 tc의 값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c에서 이 비열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듯이 tc에서 다음과 같은 점프가 발생하고 이 점프에서도 마찬가지 이 점프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도스의 발산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결합 슈퍼컨덕터의 경우에는 이 값이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큰 값을 1.43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 s는 다시 한번 비열을 적분해주면 저희가 구할 수 있고 x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포텐셜의 연력값 포텐셜의 2차 미분에서 나오니까 이게 2차 상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전자쌍 파동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운동량 표시를 고려했는데 이제 실공간에서 쿠퍼 페어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렉트론의 필드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죠. 이제 어네일레이션이고 공간에 대한 주기 페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공간에서의 일렉트론 필드 두 개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 결과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갭 이퀘이션을 알고 있잖아요. 이 갭 이퀘이션의 결과를 여기다 이용을 해주면은 이 r 프라임이랑 r이랑 같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상대 거리를 생각할 건데 이 상대 거리가 매우 긴 거리이고 t가 0인 경우, 그리고 p는 이런 근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대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쿠시의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코이렌스라고 불리는 값인데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k라는 애는 modified 벡셀 펑션의 0차인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modified 벡셀 펑션에서 x가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이 k가 다음과 같이 근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페르미 서페이스 근방에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 이 부분이죠. 특유의 짧은 주기의 이 주기가 2파이 이것의 주기가 2파이분의 pf잖아요. 이 진동 외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근데 이 감소가 어떻게 되냐면 코이렌스 랭스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쇄가 하면서 코이렌스 랭스로, 근데 여기에 짧은 진동이 있다는 거죠. 짧은 주기에. 그리고 이 with mu, without mu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엘리셔버그 시어리나 그럴 걸 공부할 때 생각하는 건데 수도스쿨럼 포텐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청력도 고려하기 때문에 R이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전자쌍이 쿨롱 청력을 갖기 때문에 전자쌍의 종전율이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지버그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전도를 현상론적으로 잘 다루는 게 이제 긴지버그 란다우 시열인데, 긴지버그 란다우 시열은 다음과 같은 항으로 깃털돼 있죠. 그래가지고 온도가 T보다 TC가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애가 이제 TC보다 낮을 때는 이 A라는 애가 온도의 변화에서, 그래서 여기 오도 파라미터가 유한한 오도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0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오도 파라미터가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유한한 오도 파라미터를 갖는 현상을 잘 기술한 이론인데, 이제 BCS에서 BCS 이론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현상론적인 시어리에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연력학 포텐셜이 들어가네요. 아까 구했던 연력학 포텐셜을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초전도 상전이 전후에서 화학 포텐셜하고 이 전체 전자수의 평균값 N은 이게 불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초전도의 F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계산 결과를 저희가 앞에서 구한 결과로부터 대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델타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T=TC에서 구조하니까 이 델타를 거의 0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 이 부분을 이제 델타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여기까지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상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델타로 적분해서 이제 델타의 6승 이상 오더는 무시를 하고 적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긴지버그 란다우 이론에서 긴지버그 란다우 위해서는 우리가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서 공간적으로 천천히 변화하는 오더 파라미터를 다루므로 이에 대응하는 물리학을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중심 좌표계랑 상도 좌표계를 이용하여 쓰게 되면은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P1, P2라는 애를 이제 PQ로 변수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때 야코비아는 1입니다. 변수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이 적은 곳에서 이 부분을 이 중심 좌표계랑 상대 좌표로 포함된 애랑 이제 Q에 대해서 얘를 이제 델타 Q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Q가 0이 아닌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 델타 값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고려하면 됐고, 이 결과가 저희가 1에서 구했던 값이었죠. 1에서 1이 아니라 2.11에서 구했던 이때 결과값이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Q의 의존성이 들어간 애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코헤런스 랭스보다 긴 스케일을 생각하므로 이 R은 얘보다 긴 스케일이고, 이 Q라는 애는 매우 짧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Q라는 애는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좌표는 당연히 얘랑 비슷한 오더거나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그냥 R로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의 어떤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례 상수를 이 GC로 놓게 되면은 얘는 다음과 같은 얘가 됩니다. 이 psi R이라는 애가 GL 이론의 얘를 미시적으로 정의하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도 없고 얘 자체도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가 0인 경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서 구한 우리 별표 네,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값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값과 여기다 대입을 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이 AC 이 값과 이 값이 나오는데 이 대입을 하면은 이 값과 그리고 이 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A라는 값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과 B라는 값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없는데 얘가 이제 공간에 천천히 변하는 공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애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변화하는 경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의 이 텀에 비례하는 부분만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적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 위에서 구했던 애들을 대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어떠한 정적인 쿠퍼 페어의 플럭추에이션의 프로퍼게이터랑 관계되는 양이거든요. 이 프리 에너지의 이 텀은. 그래서 이 오른쪽 가로 아래 이 식은 우리가 첫 시간에 구했던 쿠퍼 페어의 플럭추에이션의 프로퍼게이터에서 이 D라는 애를 구했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B가 이 부분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C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 C를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C로 이제 나눠주면은 결국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론적으로 다뤘을 때 이 A랑 B가 있었는데 이 A랑 B를 BCS 이론에서부터 미시적인 접근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TC 이게 이 T가 TC보다 클 때는 이 값이 음수가 되지만 A라는 값이 음수가 되지만 그래서 이 토탈로는 여기가 양수가 돼서 이런 그림이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TC보다 작아질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음수가 돼서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기장이 없는 경우를 고려했는데 자기장에서는 이제 게이지 인바리언스를 임포즈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긴지버그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유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A를 이런 게이지 변화를 했을 때 풋사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지 풋사이는 얘 두 개에 대한 절대 기대치였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변환을 하겠네요. 이 카이의 효과가 이 프리 에너지를 인바리언스하게 하려면은 얘를 이제 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에 대한 에너지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제 긴지버그 이 현상론은 완전히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론적인 애도 결국엔 BCS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B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전에 B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A의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제 오메가랑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의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에만 디펜던트 했던 애를 다음과 같이 시간 의존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전 역할을 생각했을 때 다음 같은 운동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잖아요. 보전력일 때.
이 F를 이제 긴집어를 한다고 프리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V를 얘로, X는 얘로 대응을 시켜주고 M은 감마로 대응을 시켜준다는 그런 어떤 이퀘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기 얘가 시간 의존성이 없을 때는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0이 뭐냐면 오더 파라미터, 평형 상태에서 이 오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그런 이퀘이션이 되는데요. 만약 시간 의존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걔가 비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술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TDGL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타임 디펜던트 긴지버그 란다우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는 평형 상태로 가는 완화 시간을 결정하는 어떤 물리량입니다. 릴렉세이션 타임을 결정하는 물리량이고, 윗식에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잘 하고 하면은 해서 이제 풋사에 대한 1창을 보면은 개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봤듯이 여기 A랑 대응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A는 이제 완화 시간을 결정하는 물리량이고, 이 감마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완화 시간은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TC 오버 EF의 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응답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